안녕하세요, 노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곡선하고 토닝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곡선을 먼저 이제 눌러서 보면 점곡선하고 이제 매개변수 곡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점곡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점곡선 밑에 보면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점을 하나 찍어서 128 하고 160 이렇게 찍으면 128에 있던 포인트들의 밝기를 출력 160으로 128에 쭉 이쪽 160 여기 이제 160이 되겠죠. 160의 위치까지 밝기를 높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제 단순하게 128에 있는 포인트들만 160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사진에서는 실상 이 격이 지거나 단위져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밝기에 있는 포인트들도 이렇게 같이 밝기를 올려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상 이 곡선을 톤 커브, 통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톤 커브에는 이렇게 명부를 좀 더 올리고 안부를 좀 더 눌러서 밝은 쪽은 좀 더 밝게, 어두운 쪽은 좀 더 어둡게 해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주는 이런 S자 곡선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매개병수 곡선이 있는데요. 매개병수 곡선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점곡선에서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곡선은 이제 자유곡선인 거고요. 매개병수 곡선은 이렇게 블럭을 또 네 단계로 나눠 가지고 쉽게 이렇게 건들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도 이렇게 우리가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영역을 블럭을 이렇게 다시 나눠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편의성에서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에서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쓴다면 뭐 사용 프리셋을 쓰시던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둔 프리셋을 쓰시던 이렇게 점곡선에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상에서 이제 바로 쓰실 때는 매개 변수를 좀 조정을 해서 사실 이제 점곡선을 조정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서 조정해서 다시 원산복귀 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점곡선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매개 변수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원산복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매개변 수가 아마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게 이 점곡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RGB 채널 말고도 밑에 각각 빨강, 녹색, 파랑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토닝 분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뭔가 밝은 쪽에는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고, 안부 쪽에는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걸 이제 스케치북 이제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 이제 하얀색이지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명부도 있고 안부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검정색부터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하얀색부터 검정색까지 이렇게 무채색으로 된 그라데이션으로 된 이미지 이제 바탕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사진을 찍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일 이렇게 바탕 베이스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명부에는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 안부에는 이제 푸른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토닝 분할은 예전에 라이트룸에서 명칭이 명암별 색 보정이었어요. 보정을 한다는 거, 잘못된 걸 수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부가 붉은색이 들어가 있으면 보색을 넣어서 그리고 안부에 푸른색이 들어가 있다면 밝은색 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못 잡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기존과 다르게 네, 비포 애프터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 그라데이션 원래 그라데이션 무채색으로 된 네, 바탕을 만들어 냈겠다 하는 용도로 이제 원래는 예, 토닝 분할 예, 명암별 색보정이 용도가 이거였는데요. 이제 실상 요즘 사진 찍어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 이렇게 톤이 명부 안부가 이렇게 갈리거나 이렇게 색이 틀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원래 용도대로 한다면 토닝 분할 명암별 색보정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요즘은 이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렇게 톤을 넣어서 네, 톤을 넣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브라운 톤이 되죠. 예, 이렇게 브라운 톤을 넣을 수도 있고 핑크 톤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아쿠아 톤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톤을 넣어서 원래 스케치북 바탕색을 이렇게 톤을 넣은 상태에서 거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래서 사진들 보면 뭐 브라운 톤의 사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핑크 톤도 있고 그렇지 이제 바탕을 만들어내는 역할, 바탕 톤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 중간에 균형이란 게이지는 있는데 지금 이 톤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명부 쪽에는 푸른색이 들어갔고요. 안부 쪽에는 이제 붉은색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균형 게이지는 내가 조절한 이제 밝은 영역으로 조절한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둘 것이냐, 어두운 쪽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 것이냐 이 게이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토닝 분할의 요즘은 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와 이제 같이 가는 게 이제 통곡선, 네, 이제 전곡선 이제 파랑, 녹색이 커브예요. 이 커브를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약간 올려보고 네, 녹색 약간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쉽게 브라운 톤이 나오죠. 네, 이렇게 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 쓰실 때는 아까 점곡선하고 매개변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점곡선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매개변수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탕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점곡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건들지 않고요. 토닝 분할에서 조금씩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편하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점곡선은 사실상 조금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틀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원산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건들고 토닝 분할을 건들어서 톤 커브를 만들어내고 바탕톤을 수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차후에 밑에 댓글이라든지 밑에 본문에다가 수정을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